이거는 직접 관련 이건 조문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그냥. 네. 이거 앞에서 했었죠. 네. 개인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미 기왕에 등기를 한 사람은 그 변경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기부의 그 제대로 된 현실과 맞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네. 그 최초 등기 의무는 없지만 일단 등기를 했다. 기왕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변경 폐지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라 이거죠. 네. 잘못된 등기 놔두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번은 틀렸고 2번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이거는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죠.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죠. 그냥 이렇게 법조문 한 번씩만 훑어봤어도 이런 것들은 이거 뭔가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만 하면 정오를 가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간 소모도 많지 않고 가성비가 말 그대로 가성비가 높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이 답이었나요? 회사 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 일시이사, 임시이사 직무 행할자를 선임할 수 있고 직무 대행자하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일시이사, 임시이사는 그냥 이사하고 꼭 같은 권한이라고 아까 판례에서 그랬죠.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그쵸. 직무 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되죠. 근데 임시이사, 일시대표이사 이 단어 자체에 이사가 들어가죠. 이사랑 꼭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지금. 뭐 그냥 같은 시험 내에서도 지금 여기저기 뭐 복수적으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권 당연히 있죠. 이사는 등기 신청권 당연히 있고요. 이사하고 꼭 같은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등기 신청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3번이 맞는 거예요. 결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등기를 해야 되고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의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되고 정할 수 있다. 386조의 규정은 결혼의 경우에 관한 이 규정은 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사 대표이사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또 뭐 판례까지 갖고 왔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는 바 방금 위에서 보고 왔죠. 필요한 때라 하면 이렇게 부재중이고 이렇게 부적당한 경우 의미하고 뭘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선임한 주식회사의 일시 대표이사는 일시이사, 임시이사, 주식회사의 등기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18년도 지금은 없어진 법원 능력검정 법원 7급 주사보 시험 18년도 기출이고요. 일시이사 등은 직무 대행자와는 달라서 본래 이사나 대표이사와 꼭 같은 권한이라고 판례의 표현입니다. 꼭 같은 권한이래요. 이사 여기 이 단어 자체에 이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무 대행자와 구별하는 게 포인트다. 계속 나오죠 지금. 뭐 지겹게 나옵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익혀두면 그냥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죠. 당연히 건질 수 있는 문제들. 민사집행법 한 문제 어려운 문제 맞추려면 진짜 쇠가 빠지도록 판례가 무슨 막 어려운 판례들 뭐 이런 거 다 막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알면 그냥 한 문제 그냥 거저 얻는 거잖아요. 이런 가성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이제 뭐 4번 5번은 틀렸겠네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선임된 직무 대행자는 아까 임시이사, 일시이사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주주총회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 선임한 가짐으로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직무 대행자는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 일시이사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만 그 직무 대행자는 상무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원의 허가나 아니면 그 가처분 결정 명령에 여기에 그 내용이 특별히 기술이 되어 있어야 직무 대행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런 상업 등기 신청은 이건 기본적으로 상무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가처분 결정 명령에 어떤 특정한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따로 없더라도 이렇게 직무 대행자는 상무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상업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이건 이사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직무 대행자는
경우, 가처분의 다른 명령 정함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상무에 그럼 속하는 행위는 이 허가나 명령이 없이도 할 수 있죠. 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이건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맞고 맨 뒤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7년도 법원 능력 검정 기출입니다. 그대로 기출이고, 5번 임기 만료로 퇴임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퇴임으로 법률 또는 이렇게 원수를 경한 경우에도 일시이사의 선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대표해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자꾸 등기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지? 등기 신청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다 있죠. 네. 대표이사든 일시이사든 임시이사든 직무대행자든, 네. 기본적으로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퇴임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년도 판례 보면 대표이사는 이렇게 되는 결과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퇴임 등기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새로 그 자리를 메꾸는 취임 등기를 할 때 그때 같이 퇴임 등기도 같이 해야 되고 퇴임 등기만 먼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기간도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후임 이사를 기준으로, 네, 이때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퇴임한 이사는 퇴임 등기만은 자기 먼저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네, 후임 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하고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지금 똑같은 판례 지금 계속 나오죠. 이거는 16년도 법무사랑 비교할 게 이게 대표이사하고 이사가 차이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이사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인 경우는 없어요. 네, 대표이사라는 건 반드시 이사 중에 그래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게 원수를 결한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새로 취임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럼 이사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사로서의 권리를 의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라는 거는 반드시 이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도 이제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이 불가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거랑 이사의 원수를 결한 거랑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거 좀 되게 특이해가지고 16년도 우리 시험 기출인데 이렇게 해서 이건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야겠죠. 여기는 지금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와 신청 권한이 인정된다. 만약에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은 경우였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표이사도 날아가는 거죠. 때문에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뽑으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은 상태면은 여러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 빨리 선임하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있었다라는 거. 여튼 여기서는 대표이사 이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대표이사에 대한 것만이니까,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네, 이렇게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계속해서 인정받고 등기를 신청할 권한도 당연히 인정되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인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50번 전자증명과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또 갑자기 이렇게 옳은 게 많이 나오네요. 네. 전자증명, 전자신청에 관한 거는 이렇게 조문들이 쭉 있습니다. 네. 등기 기록상 존립기간에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죠. 존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거는 규칙에 보면은 발급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직무집행정지가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됐으니까. 그 다음에 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 그 다음에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사람, 여기 딱 버젓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문 문제죠. 조문 해석 문제. 그래서 틀렸네요.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회사에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에 등기된 대리인은 지배인과 대리인 등기 신청 권한이 없으므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 있죠. 네. 규칙에 보면은 발급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뜻을 적고 인감 날인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라. 지배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으로 기준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 동사무소에서 그 개인 인감 말고